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사이에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은 영하 6도, 체감상은 영하 10도 아래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은 원활하겠습니다. 공기질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3도에서 4도로 오늘 종일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늘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에서는 오늘 밤까지는 계속해서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성원전 부진의 방사성 물질 누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월성원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의 차수막을 부실공사로 파손한 사실이 확인됐고, 한수원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정확한 원인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합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태로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에 나선 현장. 지하수에서 방사능이 높게 나온 원인에 대해 한수원이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건 확인을 했어요, 지금. 그럼 어디서 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새는 걸 막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일하시는 분도 수천 명이 계시고. 저게 발견된 게 2019년도 5월 13일인데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이거는 대처는 고사하고 의원들이 왔을 때 뭐가 원인이었고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발견된 것도 아닌데 1년 10개월이 되는 동안 대체 뭘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특히 한수원의 차수막 관련 부실공사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월성 1호기 핵폐기물 저장 수조의 방사능 확산을 막아주는 차수막이 설비 보강 공사 중 파손됐지만 이를 6년이 지나 우연히 알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호기, 3호기, 4호기를 계속 연달아 똑같은 공사를 하려고 그때 도면을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여기 밑에 차수판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 차수판이 손상이 됐었겠구나 그래서 인지를 하였고. 이어서 원 본부장은 차수막이 파손됐지만 오염수 누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가 운이 좋았다는 표현을 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75일 동안 물 1리터를 담아둔 비커에서 삼중수소가 675베크렐에서 124만 베크렐로 증가했다며 공기 중 삼중수소가 지하수에 스며든 증거로 제시했는데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공기 중에 유출됐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작은 공간 안에 120만 베크렐이 만들어졌다는 건 75일 동안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또 공기 중 삼중수소가 물로 전이 된다는 한수원의 주장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월성원전 본부장도 스스로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공기 중 삼중수소 전이에 대한 논문이 지금 많이 없어서 잠깐만요, 본부장님. 검증이 좀 같이 필요한다는 말씀.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도 의혹 제기 이후 한수원은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고 진상규명 의지도 찾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사와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어디서 서서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하다. 알고 내보내는 게 위험한 게 절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찾아주십사. 구멍이 났으면 구멍을 막아주시고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도 차단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방 조치까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엉터리 공사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차수막을 파손시켰고 삼중수소 누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서 한수원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으로부터 독립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부진의 삼중수소 유출과 관련해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는 조사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부진의 삼중수소 유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관련 학회에서 추천받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사단장의 경우에는 원자력과 무관한 대한지질학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단의 조사 범위와 활동 등은 자율에 맡기고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원안위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규제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월성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차수막이 지난 2012년에 파손됐지만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안위도 2018년까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안위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6년, 7년이 지나도록 잘 몰랐고 그 손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지하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저게 수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조사 대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미 8년 전에 광고가 났고 2년 전부터 이것들이 보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조사하겠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사단의 구성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인물로만 구성될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고 결과가 도리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관련 학계들이 전부 다 핵산업계거든요. 핵산업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방사능 누출 사고를 제대로 조사하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 민간합동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도의 조사 방식에 대해 불신이 커지는 만큼 국회 차원의 민간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19 포항 지역 확산세가 최근 한 달여 사이 심상치 않습니다. 열방센터와 인터콥 등 종교시설과 관련된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무증상 환자가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은 3차 대유행을 맞아 12월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1월 사이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6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주 열방센터와 인터콥 등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84명으로 36%나 되는 등 집단 감염과 슈퍼 전파자 발생이 종교시설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콥 등과 관련해서 기독교 교인이 우리 포항이 굉장히 타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곳곳에 광범위하게 감염이 퍼져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회피하거나 숨기거나 했을 경우에는 통제 불가능의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열방센터와 인터콥 관련 검사 대상자는 포항 지역에는 144명으로 이 중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북 전체 열방센터와 인터콥 관련 확진자 수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추가 확진보다 오히려 가족과 친척 등 지인을 통한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은 가족이나 지인들, 친밀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왔고 슈퍼 전파 사례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 8명, 19명이 감염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가족이나 지인입니다. 결국 방심하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 감염이 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포항 전체 인구의 18%가 넘는
9만 1,000여 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항시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6.6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숨겨진 감염원에 의한 감염 확산과 다중이용시설들과 같은 취약 지역에 대한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정부와 같이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카페 내 취식 허용 등 기존 방침은 정부안과 동일한 가운데 포항시는 감염 취약 대상 보호를 위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포항시는 다음 달부터 실시 예정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해 접종 순서에 따른 대상자 안내와 접종 예약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택배사들이 약속한 근로조건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할 권리 파업으로 진취하자.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회사들이 약속한 분류 인력 투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택배 회사들이 과로사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로사 대책이 발표된 10월 이후 작년 12월에만 4명, 올해 1월 현재 1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죽거나 현재 병상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택배 노동자들의 택배 현장에는 단 1명의 분류 작업 인력도 투입되지 않았고 분류 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편법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분류 작업의 인수 비용 협약서를 통해 고용 및 비용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하고 있고 대리점들은 비용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택배 노사 등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지만 4차례 실무회의에서 단 한 조항도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재벌 택배사들에게 제대로 책임지우는 것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분류 인력 투입에 대한 것부터 재벌 택배사들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 특수기가 다가오고 있어 오늘 열리는 5차 실무회의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20일 총파업 준비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코로나19로 건설업계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끊기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 탓에 임금을 떼어도 책임을 물을 길이 없어 이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 작업자들이 현장 대신 사무실로 몰려갑니다. 밀린 임금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입니다. 빌릴 때 빌리고 뭐 해도 이제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굶어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되니까요. 가구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 30여 명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되도록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인 대형 건설사와 계약을 한 중간 하청업체가 대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탓입니다. 작업자들은 달아난 하청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은 재하청업체 소속입니다. 1인당 밀린 임금만 8에서 900만 원. 재하청업체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2달째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도저히 객지 나와가지고 생활은 해야 되고 집에도 생활을 해야 되고 3개월 동안 돈 한 푼 못 받고 이러고 있으면은 마냥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만 하니까 기약이 없잖아요. 여기를 또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해결되기 전까지는. 원청인 건설사 역시 다시 하청업체를 정해야 긴급 자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원청사에서는 여러분께 법적으로 지급할 문제도 없지만 어떻게든 좀 해소를 하고자 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만 23,680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액은 1,339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건설업이 14%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진 기초건설 주식회사 JNJ 스크린골프존 윤영수 대표 150만 원, 안강 두류리 유화식당 손은희 씨 100만 원, 영덕군 오바다 푸드팩토리 10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청년회원 일동 50만 원, 농촌 지도자회 울진군 회원 일동 30만 원, 영덕군 달산면 농업경영인회 20만 원, 영덕군 영해남성 의용소방대 일동 20만 원, 영덕 주식회사 동해건설 20만 원, 울릉군 저동삼리 이심순 씨 20만 원, 울진군 후포 오리 주민 일동 20만 원, GS25 현국 프로지오점 서영기 대표 20만 원, 울진군 스카이워크 카페 정순희 대표 10만 원, 영덕군 달산면 옥산일리 남춘자 씨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 이임윤자 씨 10만 원, 울릉군 저동 김혜수 씨 10만 원, 대명건설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의회는 어제 제280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021년도 첫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올해는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은 해로 지역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틀을 다지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5분 자유 발언에서 김성조 의원은 인구 감소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창의적인 인구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산 대책과 재정 마련 등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박희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위한 인력 확보, 현장 점검 등 세부 계획 마련과 TF팀 가동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260억 원 중 15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900여 필지와 자동차 19,000여 대를 압류하고 1,500여 명의 봉급과 예금, 매출채권, 회원권을 압류해 공매와 징수촉탁 제도를 통해 징수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5명에 대해서는 공공정보기록 등록을 통해 징수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예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부터 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를 대폭 지원하는 이른바 교육비용 산무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합니다. 경주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3,8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던 무상급식도 올해부턴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 하루 사이에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은 영하 6도, 체감상은 영하 10도 아래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건조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은 원활하겠습니다. 공기질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3도에서 4도로 오늘 종일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늘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에서는 오늘 밤까지는 계속해서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